7월 14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CPI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시장에 우려감이 가득했었는데요. 저도 어제 밤에 그걸 보면서 역시나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구나 이러면서 내일 시장 걱정된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도 상승 반전을 시도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좀 식상하지 않아요? 40몇 년 만에 최고치 뭐 이게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CPI 발표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어차피 6월 달 물가까지는 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 근데 이제 7월 이후에 사실 상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에너지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볼멘 소리를 했잖아요. 너무 구닥다리다 이러면서 볼멘 소리를 좀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물가가 올라가는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뜯어보면 가장 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7.5% 폭등해가지고 사실 국제 유가가 지난 6월 달에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막 5달러, 6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물가 지표에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임대료거든요. 미국은 이제 월세 내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월세, 렌탈료가 고공행진을 조금 하고 있다는 거. 다만 이건 사실 쉽게 꺾일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렌탈료가 올라가는 게 경제에 아주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게 미국은 임금도 지금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상품 가격이잖아요. 국제 유가, 원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뭐 밀, 콩, 대두 전부 다 상품 가격인데 대신해서 서비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채산성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가 부담은 오히려 6월 이후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걸 또 어떻게 차단할 수 있냐면 결국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 다만 오늘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0.75%포인트 금리 올리는 확률이 거의 92%였는데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니까 지금 1%포인트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8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인상의 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 다만 저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어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주 성장주들이 오히려 이런 물가 상승과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원자재 가격이든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기술주 성장주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도 이게 5월 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게 5월 달은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2.9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딱 여기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야 이게 좀 두려움을 여러분들 좀 불식시켜야지 자꾸 종목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쉽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원생명과학처럼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그냥 뉴스 하나 내놓고 한 20% 급등해버리고 오늘 또 우영우 관련된 테마들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사실 예전 같아서 불과 한 달 전 같았으면은 전혀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호재 하나 나오고 뉴스 하나 나오니까 그냥 15%, 20%씩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지금 시장이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시장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는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줄 평으로 좀 남겨주실까요? 오후장 한 줄 평은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시장은 돌고 도는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장 섹터 종목에 주목하라. 어제는 제가 환율 하락에 배팅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오늘 환율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쵸. 장 초반에 1310원까지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리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여기에서는 1303원, 1304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섹터를 강조를 해드렸냐면 오후장에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소재, 게임 업종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에 움직인 종목들 보면 다 이 종목들이에요. 자동차 부품, 뭐 2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게임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지금 다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게임, 컨텐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소재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격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돌고 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시장이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돌고 돌아서 시장에 반등이 들어올 때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성장 섹터를 오후장에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원샷 네. 원킬 종목도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디어유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디어유를 리뷰해 주고 네. 계신데 4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오늘 저는 4만 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살살 윗골이 좀 달렸는데 엔터주들은 오늘 확실히 좀 강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이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리뷰해드리고 저는 뭐 지금도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단기 목표가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디어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들 쭉 제가 한번 좀 훑어드릴 텐데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 급등하는 날 제가 18,000원에 깔아놓고 매수를 했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살짝 좀 눌렸다가 오늘 다시 18,000원 위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차트의 추세가 아직도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차트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A스토리가 또 화제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또 1등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뭐 KT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막 느닷없이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오늘 2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게 왜 오늘 올라갔냐면 오늘은 이 NFT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그 주연 배우 박은빈 씨가 소속되어 있는 나무 액터스 그 나무 액터스의 지분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들고 있다. 이러면서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어저께 제가 또 버킷 스튜디오 말씀드렸었죠. 딱 매수 가격 주고 오늘 초반에 한 4, 5%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눌러있지만 2,350원 정도 부근은 역시나 이제 매수 기회다. 에미상 시상식이 이제 9월 달에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까지 만약에 휩쓴다면 뭐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깐도 뭐 휩쓸고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다가 에미상까지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지금 종목들이 그냥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딱 매수를 딱 해놓고 하루 이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레몽레인처럼 딱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해놓으시고 단기 급등이 또 나올 때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디어유는 지금 한 20% 정도의 수익권인 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지금도 그래도 신규적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겠다. 눌림목을 이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요. 어제 편입해 주셨던 첨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호실적과 함께 지금 2차 전지 투심도 좀 회복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지금 6% 수익이 나왔어요. 맞아요. 에코프로가 오늘 사실 시장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자죠. 에코프로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에서 상한가 갔고 에코프로 BM도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는 뭐 급등 아닌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은 내일 이제 무증 물량이 상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LNF라든지 첨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 관련된 상신 ED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오늘 뭐 원통형 배터리 이슈들도 좀 있었고 그런 재료들.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뭐 해외 쪽에서 호재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기차 전용 공장 2025년까지 투자한다라는 거 저는 그게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해외보다 국내에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게 될 거고 전기차를 이제 공격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가 이제 주당 20만 원이 넘는 종목인데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한 5, 6% 정도 수익이 지금 쉽게 났잖아요. 제가 어저께 뭐 무증 관련된 이슈도 좀 말씀 좀 드렸었고 유통 주식 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까지 좀 해드렸기 때문에 전기차,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제가 관련된 종목도 하나를 또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보를 이을 다음 종목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세명전기 오셨고요. 네. 3,950원에 비중이 60% 나죠. 추매도 될까요?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추매는 그쵸.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사실 주당 가격이 3,700원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많이 사놨다가 나중에 혹시 빠져나올 때 또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그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점진적으로 좀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튀어 올라갔을 때 저항이 있는 자리가 이 장기편 기다리고 있는 한 4,250원 정도거든요. 짧게 일자적인 목표가 4,25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명전기는 4,250원까지는 일단 보유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89,000원에 이분도 조금 비중이 있어요. 40%.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사실 될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한두 달 전에 저한테 여쭤봤으면 그냥 두말 없이 무조건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이제 주가는 모든 악재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혀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서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이 종목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8만 원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전에 좀 힌트를 주셨던 뭐 천보를 이을 만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이잖아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맞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종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은 먼저 준비한 종목은 게임주예요. 48,900원에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게임 업종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거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게임주들이 사실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르 M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진 뭐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나마 뭐 우마무스메 정도 카카오 게임즈에 그 정도가 조금 흥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게임들은 뭐 크게 흥행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게임주 얘기를 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지나간 지표다. 지금 정말 시장의 비관론자들이 이미 다 지나간 통계 지표, 보조 지표들 가지고 시장이 더 빠질 거다라고 맨날 겁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게임주나 컨텐츠 종목이 바닥에 정말 사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못 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미 다 지나간 지표 아무리 뜯어서 분석을 해봤자 저는 별 의미 없다라고 보고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성장주들이 앞으로 이제 가격 반등을 할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면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돼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냐. 경기 침체가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주식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주식시장의 논리는 경기 침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연준의 긴축이 빨리 끝난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10년물 국채금리 하나만 보면 성장 섹터 종목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게임주들이 뭐 가장 선봉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으면 뭔가 재료가 하나 나오면서 급등을 한다. 어제도 제가 넵튠이라는 종목이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까이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작은 재료로도 단기간에 30%, 40%씩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치고 주가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좀 측면을 보면
데브시스터즈가 사실 작년 1년 동안에 주가가 연초 대비하면 무려 14배가 올라간 기업이에요. 바로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초대박이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연초에 여기 13,000원, 4,000원대 시작했던 게 20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게임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주가가 최근에 거의 4만 원까지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사실 쿠키런 오븐 스매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쿠키런 킹덤이 아직도 지금 600만이 넘는 MAU 이제 접속자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P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뭐 나름대로는 시장에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 위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고 낙폭 과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48,9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4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원샷 원킬 첫 번째 종목은요, 데브시스터즈였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아까 천보를 이을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원래 이 종목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종목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123,500원에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좀 강하고요. 특히나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뭐 지금은 조금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의 이제 상승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SI, 그다음에 글로벌 ITO 사업을 전부 다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 중에 유일하게 IT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지분을 3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2대 주주는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가 한 20% 정도, 그리고 기아가 16% 정도,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7.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구조에 어찌 보면 좀 하단에 있지만 정의선 회장 지분율도 좀 높고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계속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저는 현대오토에버는 중장기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성장 전략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규모 이제 투자,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삼성동에 사옥도 막 지어야 되고 미국에다가도 전기차 공장 막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공장 지어야 되고 막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를 할 때 전부 다 IT 솔루션 들어가야 되고 시스템 통합 작업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현대오토에버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와 장기 공급 수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캡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룹 내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을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보시면 뭐 6월 달에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나오면서 가격이 좀 회복되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도 다른 종목들이 거의 뭐 반토막 난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오토에버는 나름대로 그래도 견조하게 주가 방어도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캡티브 사업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결국 전략이 지금 명확하잖아요. 전장화. 모든 자동차를 다 이제 전기차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전기차를 만들 때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커넥티드 솔루션을 전부 다 현대오토에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도 역시나 현대오토에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제 전 차종에 커넥티드 시스템을 이제 탑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 솔루션, 특히 레벨 3, 3단계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을 G90에부터 먼저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30개가 넘는 차종에다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탑재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장화와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미래 먹거리 로 생각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다리를 다 걸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나름대로 좀 괜찮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오늘 뭐 부품주들도 좋지만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현대오토에버를 선정을 좀 해드렸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6월 달에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선주들이 좀 버텼잖아요. 네. 7월 달에는 저는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좀 매크로환경이 불확실하지만 그중에서 한 업종만 좀 꼽으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을 꼽아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품,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7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만 3,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만 5천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생쇼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위해서 무료 방송 있죠. 사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하면 할 말이 그만큼 많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못다한 얘기는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CPI 지표 발표,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녁 8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8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